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행정심판 전치주의 배울 차례 맞죠? 그죠? 양가로 5번에 행정심판 전치주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요건을 심리하고 본안을 심리하고, 이 요건 심리는 대상 적격, 원고 적격, 비고 적격, 행정심판 전치, 제소기간, 소송을 할 이익, 이렇게 있죠, 그죠? 요건이 충족되면 본안 심리로 가는 거고요. 요건이 결여되면 각하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본안 심리에서는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 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위법하다라고 하면 원고 주장이 맞기 때문에 원고 주장을 인용해주는 판결을 하고요. 취소해달라면 취소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적법하다라 원고 주장이 틀리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하는 기각시키는 기각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판결이 나오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지금 배우고 있는 소송은 취소 소송이고요. 대상 적격부터 배우고 있죠, 그죠? 원고 적격, 비고 적격. 오늘 할 소송 요건이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예요, 전치주. 자, 그러면 이 행정심판 전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소송을 하기에 앞서서 행정심판을 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행정심판을 해야지 소송 받아주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행정심판 전치 파트에서 그림을 보면은 원칙은 임의전치예요. 행정심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외적으로 행정심판 의무가 아니라 필수전치예요. 필수전치. 필수전치. 그럼 여러분은 뭐 사례를 기억해야겠어요? 예외 사례를 기억해야겠죠. 어떤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해야지 소송을 받아주냐. 자, 일단은 한가로 5번에 특징 보시면 특징 동그라미 1번에 임의전치다라는 게 남아있죠, 그죠? 1번에 임의전치다. 동그라미 2번에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요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니은번에 보면 사례가 나와 있죠. 여기 A번에 국가공무원법 이런 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걸 왜 밝히냐면은 행정소송은 일반법이 있어 없어요? 있죠.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일반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임의전치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필수전치라는 건 행정소송법 말고 별도로 각 개별법에서 필수전치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더라 이 얘기죠, 그죠? 자, 국가공무원법 보니까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소송을 하려면 행정심판을 거쳐야지 소송 받아준다라는 게 나와 있고, 그죠? B번에 지방공무원법도 마찬가지예요. 지방공무원 징계에 대해 소송을 하려면 행정심판을 거쳐야지 소송 받아주더라 이런 게 나와 있고, C번에 교원 징계도 마찬가지죠. 적어볼게요.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징계받은 거에 대해서
소송하려면 행정심판을 거쳐야지 소송 받아줘요. 교원도 마찬가지. 교원도 마찬가지. 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건 D번이에요. D번. 조세소송. 조세에 대해서 소송하려면 행정심판 거쳐야지 소송을 받아줘요. 근데 그게 이제 박스를 보니까 이 조세에 관해 소송하려면 임의 절차로서 이의 신청이 있고요. 세무서장한테 이의 신청. 세무서장 이거 암기 안 해도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필수 절차로서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 지금 또는이기 때문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필수니까 해야 되는데 둘 다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택 1이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뭐에 대해 소송할 수 있어요? 조세에 대해 소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도로교통법에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된 거에 대해 소송하려면 행정심판을 해야 된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자, F번에 노동위원회의 결정. 자, G번에 보니까 지자체의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과. 그냥 들어보세요. 이건 형 나온 적은 없어요.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공무원이 징계받은 거, 교원이 징계받은 소송하려면 행정심판 해야 되고요. 노동위원회 결정에도 불복하면은 행정심판을 해야지 소송을 받아주는 거야. 운전면허 취소 정지 현실적으로 제일 많은 거예요. 요거랑 이제 조세에 대해 소송하는 요 두 가지가 제일 많아요. 요 두 가지에서는 필수 장치니까 행정심판을 해야지 소송을 받아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행정심판을 제기라고 해도 되고 뭐 청구라고 해도 돼요. 청구해서 거기에 대한 재결을 받아야 그래야 소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소송을 하기에 앞서서 앞전자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 행정심판이 먼저 놓여져 있어야 된다. 놓여져 있을 지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례들이 이제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예외가 또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필수라도 행정심판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필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심판 청구만 해놓고 재결은 안 받아도 되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필수지만 아예 행정심판 청구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에 대한 예외라고 돼 있죠. 그죠? 필요한 행정심판 전치에 대한 예외.
기억본 보니까 필수 전치면 심판 청구 재결 다 받아야 되는데 기억본 보니까 심판 청구만 하되 뭐까지는 안 기다려도 돼요? 재결까지는 안 기다려도 돼. 네. 재결까지는 안 기다려도 돼. 네. 이런 경우가 뭐냐라는 것이 이런 경우가. 자, A번 보니까 재결까지 안 기다려도 되는 경우 심판을 청구했는데 60일이 지나도 아직 재결이 안 나왔어요. 천년만년 기다릴 수 없잖아요. 재결 안 나와도 뭐 할 수 있어요? 소송 갈 수 있단 말이지. 자, B번 보니까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요. 이러면 어때요? 필수지만 뭐까지 안 기다려도 돼요? 재결까지 안 기다리고 소송 가도 괜찮단 말이지. 자, 10번 보니까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기간에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행정기관이 재결을 못할 사유가 발생했어. 국민 잘못 아니죠? 천년만년 재결 기다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재결 안 받고 소송 가도 돼요. D번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자, 니은번 보니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요. 행정심판 자체를 청구 안 하고 소송 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A번 보니까 동종의 사건이 이미 기각 재결을 받았어. 또 할 필요 없는 거야. B번 보니까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인데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을 거쳤어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필수라도. 10번 보니까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뭔 말이냐? 소송이 바뀌었어요. 그럼 바뀌기 전 소송에서 했겠죠? 바뀐 소송에서는 필수라도 또 할 필요 없다 이거지. D번 보니까 행정청이요. 안 해도 된다고 잘못 알려줬어요. 행정청이 뭐라고 알려줬어요? 행정심판 안 해도 돼 이렇게 알려줬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필수라도. 자, 칠판 보세요. 정리해볼게요. 자, 원칙은 임의전치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소송하기 전에. 근데 예외적으로 필수전치란 말이죠. 그죠? 필수전치. 어떨 때?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을 해야지만 소송을 받아줘요. 이 사례를 기억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재결을 안 받고 소송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행정심판 청구 없이 소송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재결 없이 소송할 수 있는 경우 뭐가 있어요? 60일이 지나도 아직 재결이 없어. 천년만년 기다릴 수 없단 말이지. 재결 없이 소송 가면 돼. 그 다음에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야. 근데 필수전치야. 그러니까 필수니까 청구는 해놨지만 긴급을 요한다며. 급하니까 재결까지 안 기다리고 소송 바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행정청이 재결을 못할 사유가 있어요. 그럼 국민 잘못도 아닌데 평생 재결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 소송 바로 가면 돼. 네 번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그런 네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은 필수라도 뭐 없이 소송 갈 수 있다? 재결 안 받고 소송 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아예 청구하지 않고 소송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청구하지 않고 소송 갈 수 있냐? 필수라도 동종 사건이 이미 거쳤어. 동종 사건이 이미 거쳤어. 그럼 이번에 또 할 필요 없어요. 뭐라도 필수라도 또 청구할 필요 없는 거야. 단계적인 처분인데 예전 단계에서 이미 했어요. 그럼 이번 단계에서는 필수라도 아예 할 필요 없는 거야. 소송이 변경되었어요. 변경되기 전에 했겠죠? 그럼 변경된 소송에서 필수라도 또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청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행정청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도 된다고 잘못 알려줬어. 안 해도 된다라고 알려줬어. 안 하면 돼. 이렇게 네 가지 사유가 있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림에다가 사례를 추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원칙은 의무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을 해야지 소송을 받아줘. 이런 경우라도 이런 4가지씩 사유가 발생하면은 필수라도 재결 안 받고 소송 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필수라도 뭐 없이, 청구 없이 그냥 바로 소송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4개씩 있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뼈대를 기억해야 돼. 의무전치지만 예외적으로 필수다. 어떤 경우에 필수인지. 필수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이유가 발생하면 재결 없이 소송 갈 수도 있고 청구 자체를 안 하고 바로 소송 갈 수도 있다. 그 사유가 뭐 있는지 4개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원칙대로라면은 청구해서 재결을 받고 소송 가야 되잖아.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 소송 도중에 재결이 나왔어. 소송하기 전에 재결을 받고 소송해야 되는데 소송 도중에 나왔어. 필수인데. 그래도 행정심판 거친 거로 봐줄까요? 아니면 소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재결 나온 게 아니니까 행정심판 거친 거로 안 봐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이게?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하기 전에 재결이 나와야 되잖아. 필수라면. 재결을 받고 소송해야 되잖아. 전치니까. 그 전에 해야 되잖아. 근데 소송 도중에 나와도 괜찮냐? 행정심판 전치 충족으로 봐줘요. 이게 국민한테 유리해요. 무조건 소송하기 전에 무조건 재결 받고 와라. 이게 유리해요. 소송 도중에라도 재결 나오면 소송 요건 충족한 것으로 봐주는 게 국민한테 유리하죠? 그죠? 그래서 국민 편의상 우리나라 법원은 이 소송 요건을 원칙대로라면은 소제기 전에 요건 충족에 소송해야 되는 거지만 국민 편의상 소송 도중에 요건을 충족해도 요건 충족한 거로 봐요. 그러니까 이 요건 충족에 대해서 소제기 시에 다 충족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변론이 종결하기 전에 충족하면 된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뭐가 다수설 판례예요? 변론 종결하기 전까지 충족하면 된다. 뭐가 국민한테 더 유리해요? 소제기 전에 무조건 요건 다 충족해야 이거 보다가 그죠? 소송 도중에라도 충족하면 괜찮아. 이게 국민한테 더 유리하죠? 그죠? 그래서 이 판례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럼 보세요. 원칙이 의무적인 거니까 요 사안들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 없이 소송 가는 경우도 있고요. 행정심판을 하고 소송 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행정심판 의무적인 거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소송할 수 있잖아요. 원칙적으로라면. 그죠? 행정심판을 안 하면은요. 요 상태잖아. 행정청이 국민에게 처분을 한 상태에서 그냥 바로 소송 가는 거죠. 요렇게 되면은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요 처분을 기준으로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있은 날부터 1년 내. 행정심판을 하고 소송을 한다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행정청이 국민한테 처분을
한 거에 대해서 뭐 청구했어요? 심판 청구해서 뭐 받았어요? 재결 받고 구제를 못 받았으니까 또 소송하는 거죠? 이 상태 소송하면은 처분이 아니라 재결을 기준으로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행정심판 전치 그 다음 요건이 뭐예요? 언제까지 소송해야 되냐? 제소기간이죠. 그죠? 제소기간 파트로 가보세요. 그림이 두 개가 있죠. 그죠? 행정심판 안 하고 소송하면은 뭐를 기준으로 91년이에요? 처분을 기준으로 91년. 행정심판을 하고 소송하면은 뭐를 기준으로 91년이에요? 재결을 기준으로 91년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안날로부터 이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91년은 이제 배운 거고, 그죠? 안날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 법원은요, 이 안날이라는 건 상대방인 국민이 이 처분이란 건 이건 문서로 나가는 거잖아. 그죠? 과세 처분 이렇게 하면 뭐예요? 집에 있는 과세 통지서, 그게 과세 처분이야. 우편함에 꽂혀있죠? 과세 통지서. 그거를 국민이 현실적으로 인지한 날, 그걸 이제 안날이라고 해요. 정말 유치하게 시험에 이렇게 몇 번 나왔어요.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으로서 안날은 추상적으로 안날을 의미한다. OX. 그런 문제는 뭐 진짜 사람 무시하는 거죠, 그죠? 추상적으로 안날이 뭐다? 추상적으로 안날이 아니라 뭐다? 현실적으로 안날, 그죠? 현실적으로. 그건 실제로 알아야 돼. 근데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현실적으로 안날이 안날인데, 현실적으로 알았다라는 거는 이제 상대방의 국민한테 이 처분 문서가 도달했다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우편함에 꽂혀있던, 뭐 등기우편 직접 주던. 근데 이제 문제는요, 도달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도달을 못하냐? 도달을 못하면 고시나 공고를 해서 스스로 알도록 하는 건데, 고시나 공고를 해서 스스로 알도록 하는 건데, 왜 도달을 못 시키냐면 상대방 주소를 모르니까. 이러면 도달을 못 시키죠. 그럼 이제 공고해서 스스로 인지하도록 하는 거야. 또는 특정된 사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야. 누가 누군지를 몰라. 누가 누군지를 몰라.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도달시킬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공고해서 스스로 인지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주소를 몰라서 공고했을 때는 안날이 뭐냐는 거지. 여기서는 안날이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주소를 모른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특정돼 있는데 그 사람 주소가 어딘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돼 있기 때문에 똑같이 조사하면 나와요. 현실적으로 안날이 안날이에요. 현실적으로 안날이 안날이에요. 근데
불특정 다수를 이유로 공고했어. 누가 누군지 몰라서 공고를 했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면 안날이에요. 그러니까 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날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안날을 안날이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고시나 공고를 하면, 불특정인을 이유로 고시나 공고를 하면, 그죠? 안날이 뭐다? 효력이 발생하면 알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효력이 발생하면 알았다. 자, 정리할게요. 안날이라는 통상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안날이지만 불특정, 누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공고했을 때는 그냥 효력 발생하면 알았다라고 간주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이 안날로부터 90일은요 불변 기간이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 기간이야. 1년은 아닌데 90일은 불변 기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알았다라면 90일이면 소송 제기 못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3달이면 충분하다고 보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튿날로부터 1년에서 이튿날이라는 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냥 이튿날이에요. 근데 봐요. 제소기한이 2개나 있죠. 90일이 있고 1년이 있고. 그죠? 2개나 있단 말이지. 그럼 언제까지 소송해야 되냐는 거야. 90일 1년 중에. 먼저 도래한 기간이에요. 먼저 도래한 기간. 둘 중에 먼저 도래한 기간이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면 안 돼요. 하나라도 지나면 안 돼. 예컨대 이거 뭐 케이스 문제에 나온 적이 없지만 1년이야. 근데 여기서 알았어. 여기서 여기까지 90일이야. 그럼 여기까지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해야 될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둘 중에 뭐가 먼저 도래했어요? 여기까지야. 제소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90일이든 1년이든 먼저 도래한 기간까지가 제소기간이야. 그러면 여기서 알았다. 여기서 안날부터 90일이다. 안날부터 90일이 여기까지인데 이튿날부터 1년이 여기까지야. 그럼 뭐가 먼저 도래해? 1년이 먼저 도래하죠?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제소기간에 관한 이론이에요. 90일, 1년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그죠? 밑에 거는 똑같아요. 뭐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기준이 바뀌었죠. 여기는 행정심판 없이 소송하니까 처분의 기준으로 90일 1년이지만 이거는 행정심판을 하니까 처분에 대해서 뭘 했어요? 심판 청구에서 뭐가 나왔어요? 책이 나왔죠. 재결을 기준으로 90일 1년이라고. 그래서 재결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이튿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아. 이 안날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안날, 재결이 있다는 걸. 있은 날이라는 건 재결의 효력 발생일. 똑같아.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경우. 있으나로부터 1년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날이란 건 현실적으로 안날인데 뭐라고 바꿔서 나올 수 있어. 여기는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면 현실적으로 아는 거야. 송달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근데 어쨌든 재결한 날부터 1년이다 이거야. 이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기 행정소송법에 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얘는 의미가 없어요. 봐. 여러분들이 행정심판을 했어요. 심판이라는 것도 소송처럼 가서 공격하고 방어하고 다 하죠. 그죠? 자기가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이상 심판 재결이 나왔는데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자기가 여기 가서 공격 방어 다 하고 뭐 할 말 뭐 증거 제출하고 다 해놓고는 난 몰랐다 이게 돼요? 99.9% 알게 돼 있죠. 그러면 90일이 먼저 지나요? 1년이 먼저 지나요? 재결이 있으면 알게 돼 있잖아. 이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먼저 도래하기 때문에. 똑같아. 둘 중에 하나도 지나면 안 된다. 90일 불변기간이다. 다 똑같아요. 1년은요, 요 1년에, 1년, 요건 이제 예외 규정이 있어요. 1년 지나도요, 정당한 사유를 대면은, 소송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정당한 사유는 누구한테 잘 인정되겠어? 제3자한테 잘 인정되겠죠. 제3자는 자기가 받은 처분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알기도 힘들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얼레설 1년 지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제소기한에 관한 논인데 판례 2개만 좀 정리할게요. 직원이요, 이 처분 문서를 수령했어요. 직원이라고 된 판례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직원이죠. 뭐 급여 주니까. 직원이 수령했어. 이거를 상대방이 알았다라고 볼까 봐요. 아니, 그럼 직원이 뭐 제정신이면은 갖다 주겠지, 막 찢어서 버려버려요? 사장한테 갖다 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직원이 수령해도 알았다라고 본다, 안 본다? 본다. 자, 근데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했어요. 이거 알았다고 볼까, 안 볼까? 이거 알았다고 안 봐요.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 배달하는 사람 아니죠. 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 경비원이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알았다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상대방의 직원이 받았다라면 상대방이 알았다고 봐요, 안 봐요? 본다라는 거지. 그죠? 여러분, 고시나 공고를 하면요, 안날은 뭐를 안날이라고 해요? 효력 발생일을 안날이라고 하죠? 고시나 공고를 하면 효력 발생일 안날이라고 하죠? 그럼 곤란한 거야. 고시 공고 이유가 나와야 돼. 불특정, 특정되지 않은 누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고시 공고했을 때는 뭐를 안날이라고 해? 효력 발생하면 안날 이렇게 보면. 근데 특정된 사람이긴 하지만 주소를 몰라서 공고했어요. 그럼 뭐가 안날이에요? 똑같이 현실적으로 안날이 안날이야.
여러분 지금 배우는 게 어렵나요? 공부를 처음 하면요 너무 생소해서 어렵게 느낄 수 있어. 용어나 이런 게 낯설어서. 지금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니야.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취소소송 요건을 배우고 있고, 요건에서 행정심판 해야지 소송 받아주는 것이냐, 제소기간, 기간 제한 천년만년 소송 안 받아주니까 기간 제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요건을 보고 있죠. 행정심판 전치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행정심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경우에 따라 이런 경우면 행정심판 해야 돼. 그래야 소송 받아줘. 행정심판 해야 되는 필수 전치라도 특정 사유들이 발생하면 재결 안 받고 소송할 수도 있고, 필수라도 청구 자체를 안 하고 바로 소송할 수도 있는 경우들이 또 있다는 거지. 네 가지씩 이유가. 그죠? 그대로 기억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안 하면 처분의 기준으로 91년인 거고, 행정심판 하면 뭐가 나와요? 재결이 나오니까. 재결 기준으로 91년이다. 안날로부터 90일 있을 날부터 안날이 무슨 뜻인지 있을 날이 무슨 뜻인지, 거기다 예외는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거 정리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배웠어요? 행정심판 전치라는 것, 제소기간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죠. 그럼 마지막 요건이 뭐예요? 소송을 할 이익.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소송 받아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지. 소송할 이익이 있어야 소송을 받아주는 거야. 그럼 소이익 파트로 가보면, 자, 칠판 보세요. 소익을 넓게 보면요, 대상적격. 이게 뭐예요? 처분성이라는 건 행정청의 법 집행으로서 권력적 단독행위다, 이 얘기죠. 비권력적이면 소송할 필요 있어 없어요? 비권력적이면 지멋대로 하면 되지 뭐 소송까지 해. 시간 아깝고 돈 아깝게. 일방적인 거 아니면 소송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협의 안 해주면 되지 뭐 소송해. 그러니까 강제적이고 일방적으로 한다라는 것도 소송할 필요성이에요. 그리고 원고적격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법률상 이익 있는 사람이 소송할 수 있죠? 소송할 법률상 이익이에요. 그럼 소익은 뭐냐? 소송을 할 현실적 이익이에요. 넓게 보면 이런 거 다 소익이라고 하는데, 좁게 보면은 소송할 현실적 이익을 협의의 소익이라고 해요. 현실적 이익이라고는 다른 말로 좀 어려운 표현으로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라고도 해.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소송을 할 거 아니야. 아무 필요도 없는 걸 뭐하러 소송해. 그죠? 자, 그러면 어떨 때 소익이 있냐? 처분이 계속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간이 정해진 처분들이 있죠. 뭐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영업정지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요. 3개월 지나면 영업정지 끝나요. 그죠? 영업정지 끝나고 영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판결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럼 판결을 날 당시에 처분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미 처분 끝나고 없어요? 이미 끝나고 없죠? 여러분들이 배운 게 무슨 소송이라고 지금? 취소소송. 뭘 취소해달라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이 상태에서는 취소할 처분이 없는데 어떻게 소송을 합니까? 취소할 처분이 있어야 소송을 하지. 그러니까 최소한 처분이 이렇게 쭉 이어져야지 판결 통해서 취소를 시킬 거 아니야.
근데 판결 나기도 전에 처분이 끝나고 없으니까 취소할 게 있어 없어요? 소송할 이익이 없어요 이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판결 날 때까지 처분이 계속되고 있어야 뭐 취소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판결 나기 전에 처분이 끝나버리면 취소할 게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뭐하러 소송해? 취소할 것도 없는데 취소해달라. 이 소송할 필요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처분은 처분대로 흘러가고 소송은 소송대로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 소송 한번 했다 하면 1년 걸리거든? 판결 나기도 전에 계속 이어지는 거야. 판결 나기도 전에 끝나버리니까 문제인 거지 뭐. 그죠? 처분 처분대로 이어지고 소송 소송대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끝나버리니까. 두 번째, 처분을 취소나 해서 뭔가 원상 회복이 돼야 돼요. 원상 회복이 돼야 돼. 뭐 회복되는 게 있어야 소송을 한단 말이지. 회복되는 게 있어. 회복되는 게 없으면 소송할 이익이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건축 허가 처분이 발령되었어요. 건축 허가라는 건 계속 있죠. 가끔 이제 건물 들어가면 1층에 건축 허가증 걸어놓고 이런 데 본 적이 있어요? 나도 요즘에 없어. 근데 예전에 가보면 건축 허가증 이렇게 막 1층에 액자로 걸어놓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건축 허가가 있으면 공사할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공사가 완료되었어. 여기서 이제 판결이 나요. 판결로 건축허가를 취소시켰어요. 근데 건물은 이미 생겨있어 안 생겨있어? 이미 완공돼 생겨있죠? 문서로 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해서 이미 생긴 건물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는 거지 뭐. 이런 거는 취소 소송할 이익은 없는 거예요. 왜? 판결 나기도 전에 이미 공사 끝나가지고 건물 생긴 거를 뭐 이 허가 취소한다고 뭐 건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상회복 청구 소송이라든지 뭐 침해받았으면 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취소 소송할 이유가 없어. 취소해봤자 이미 건물 생겼죠. 뭐 법원에서 판결 나는 순간 막 건물이 막 갑자기 확 사라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반대로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대집행 같은 거. 대집행, 건물 철거 있잖아요. 계고, 통지, 실행, 비용 징수. 그런 건 계속 이어지지. 계고장, 통지장 집에 계속 문서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판결을 통해서 대집행, 계고, 영장 통지 이런 거 취소해본들 이미 건물 철거는 끝났죠? 계고나 영장 통지 취소하는 순간 없어진 건물이 갑자기 확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송할 이익이 별로 없는 거야. 이미 현실적으로 뭐가 완공되고 철거되고 뭐 회사가 이미 정리돼서 없어지고 판결 나서 뭐해? 뭐 없어진 회사가 다시 생겨요? 뭐 없어진 건물이 다시 생겨? 소송할 이익이 없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처분이 판결하기 전에 끝나버려도 취소할 처분이 없어서 소송을 못하지만 처분이 계속 이어지더라도 처분 취소해본들 이미 현실적으로 완공되고 철거되고 이런 경우에는 소송할 이익이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침해가 계속돼야 소송할 이익이 있는 거야. 침해가 계속돼야. 자, 어떤 경우냐? 이 대부분 이제 시험 관련된 판례인데 불합격 처분을 받았어요.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하는 거는 불합격을 취소하고 합격하겠다 이거죠? 근데 시험이요. 뭐 시험마다 다르지만 보통 1년에 한 번은 보죠. 6개월에 한 번 보는 시험도 있고요. 뭐 1년에 몇 번씩 보는 시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불합격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판결은 여기서 나는데 그 다음에 시험에 이미 합격해버렸어. 굳이 판결까지 기다릴 필요 있어 없어요? 불합격해서 소송하면서 그 다음에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합격해버린 거야. 그럼 판결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뭐야? 합격하려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시험에 합격을 했죠? 침해가 계속되어 불합격이란 침해가 이미
판결도 나기 전에 해소돼 버렸어요. 해소돼 버렸죠? 판결까지 기다릴 필요 있어 없어요? 소송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처분이 계속돼야 되는데 판결 나기가 끝났다든지, 처분을 취소한들 원상회복이 안 된다든지, 그죠? 이미 침해가 계속되지 않고 침해가 판결 나기도 전에 해소돼 버렸다든지, 이러면 소익이 있다 없다? 이게 없단 말이죠. 없어. 자, 요런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소익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집행정지가 있었다든지, 가중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든지, 또는 반복의 위험이 있다든지, 또는 부수적 이익이 따른다든지. 자, 이게 뭔 말이냐?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집행정지라는 거 이런 거예요. 자, 필기 신경 쓰지 말고 여기까지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 관련된 판례 보고 요건은 끝낼 거야. 소송 요건 여기까지죠? 그죠? 자, 봐봐요. 자, 봐봐요. 자, 집행정지라는 거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의 문제는 뭐예요? 판결 나기 전에 법집행이 처분이 끝나버리니까 문제죠. 끝나지 않게 정지시켜 놓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승소하면 계속 집행 안 하면 되는 거고, 처분 안 하면 되는 거고, 패소하면 그때서야 집행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잖아요? 패소하면 그때서야 집행을 하면 되는 거잖아. 이러면 승패 결론이 달라지잖아. 근데 가만 냅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승소를 해도 집행 이미 끝나서 없고, 패소해도 집행 끝나서 없죠? 승패 다 이렇게 돼. 왜? 이미 끝났으니까 집행 없어. 그 소익이 없는 거야. 있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돼? 지금은 이 집행 못하게 정지시켜놨다가 패소하면 그때서야 침입적 집행하면 되잖아. 이 집행정지예요. 이 집행정지는 그 다음 별도 파트에서 배워요. 별도 파트 배워요. 일단 원리만 이해하면 돼. 자, 그 다음 가중처분 규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집행정지가 없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승소라든 패소 이미 집행은 없죠. 판결 나기도 전에 이미 집행은 없죠. 이게 영업정지 3개월짜리 처분이야. 그래서 영업정지 3개월 다 당했어. 그럼 이 상태에서 영업하는 상태죠? 영업정지 다 당했으니까? 승소를 해도 영업하고 패소를 해도 영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 소익이 없는데, 가중처분 규정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잘못 또 하면 처벌이 더 엄해지는 거야. 소매치기 한 번 했을 때 영창 3개월 같지만 나와서 똑같이 소매치기 했는데 이제는 3개월이 아니야, 6개월. 갔다 와서 또 하니까 이제는 뭐 1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중처분 규정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승패, 여기서는 결론이 같아도 승소하면 자기 잘못 아니었던 거잖아. 더 엄한 처벌 받아 안 받아? 패소하면 어떻게? 자기 잘못이었던 거잖아요. 엄한 처벌 받아 안 받아? 받는다. 가중처분 규정이 있으면 어디서 달라져요? 지금 상태는 꼭 똑같아도 나중에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냐 없냐에서 달라지죠? 소위 생긴다. 이거 원래 국가직에 또 나왔어요. 이건 맨날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거 가지고 30분 강의했어요. 왜 그러냐면 가중처분이 어디 규정되어 있냐에 따라 소익이 달랐어요. 법률에 규정되어 있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냐,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냐, 이런 게 달랐는데 이게 2006년 6월 22일자 벌써 꽤나 오래된 이야기죠.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 이야기. 10년이 넘었죠. 어쨌든 요게요. 그때 판례가 변경되면서 어디 규정되어 있던 가중처분 규정이 있으면 다 소익이 있어, 이제는. 가중처분 규정이 있으면 이제는 다 어떻다? 소익이 있어. 예전에는 시행규칙에 규정될 때는 소익이 없었는데 지금은 판례가 바뀌어서 다 있어. 법률에 있던, 시행령에 있던, 시행규칙에 있던 가중처분 규정에 있으면 소익이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반복될 위험은 승패 결론이 같더라도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면은 지금은 결론이 같더라도 막아야지 반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거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얘랑 얘는 뭐 엄청 많이 나왔고 얘는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자, 부수적 이익은 승패 결론이 같더라도 부수적으로 뭔가 달라져. 예컨대 뭐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든지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든지 승패 결론은 같더라도 감세,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든지
또는 뭐 후행 처분이 예정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 자, 여기에 관련된 판례들은 좀 이따 판례 박스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런 경우에 소익이 있는 건데, 요렇지 못하면 소익이 없는 모습을 봤죠? 그죠? 요 소익이 없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요런 사태들이 발생하면 소익이 생긴다고. 요거를 일단 쉬는 시간에 보시고, 쉬는 시간에 뭘 봐야 되냐면, 소익과 관련된 판례들이 있죠? 되게 많아요. 소익은요, 판례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올해도 또 나왔고요. 작년에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판례들을 같이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판례 제목 중심으로만 한번 읽어 놓으세요. 판례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쉬었다가요, 그 다음 시간에 판례 같이 몇 개 보고요. 그러면 뭐 끝나요? 취소 소송의 뭐는 끝나? 요건 심리는 끝나죠? 요건 끝나면 어디로 넘어와야 돼? 본안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죠? 본안 배우고 나서 뭐 배워요? 판결. 판결 나면 끝나는 거야. 알겠어요? 잠깐 쉬었다 올게.